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둘이 보시는 거 봤을 때는 강화문 스튜디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청 옆에 덕수궁 옆이거든요. 덕수궁 바로 옆입니다. 저는 옆에 이제 예. 끝나고 여기 산책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덕수궁 돌담길 있어요. 벌써 옆에. 나무가 있어서 네. 확 다르네. 네. 향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 바뀌어서 많은 분들도 응원도 해주시고 있고 오늘 첫 방송이긴 한데 네. 별다른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시대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 이거 질문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이 청문회 스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있죠, 당연히. 있었다. 박종훈 대령은 뭐 당연히 제일 눈에 돋보이는 스타죠. 그리고 스타였다. 그 10분 동안에 그 이제 전문을 읽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준비를 잘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뽑을 수 있는 네. 워딩.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었고요. 예. 사람들은 많이 주목을 안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주목을 했어요. 쭉 경어체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최수근 상병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다 고초를 겪는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얼마나 고초를 겪으시는지. 박정훈 단장, 네. 박정훈 대령. 그 외에 요번에 이제 뭐 여당 의원들이 안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보니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팀플레이를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지휘를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게 뭐 신문하고 그 자체가 신문이니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긴장은 긴장하고 선배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잘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좀 주목했던 그 질이라든지 주목했던 답변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번에 이제 세 가지는 확실하게 저기 했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아주 모든 게 윤석열을 지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로설이라고 했던 게 확실하게 맞다. 경로설 때문에 모든 게 진행이 됐다 했는데 이번엔 정리가 된 게 세 번의 외압이 있었다. 첫 번째 그 이첩 보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회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에 이첩하는 걸 줄여가지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잘 드러났고요. 특히 주요 증인들이 다 선서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회수에 신범철 차관. 신범철 차관 얘기했습니다. 신범철 차관. 저도 저거 들을 때, 왜 왜 저러지? 저러지? 원래 신범철 차관이 학자 출신이라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주 조신하신 분인데.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근데 마침 또 그때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어가지고 아마 대신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전화 받고 그랬던 게. 그래서 회수에 관련된 외압 얘기를 명확하게 했던 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나중에 그 김경호 변호사가 나와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아니 저도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저도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종섭 장관 보도 자료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사인했다 그러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도대체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님이 반박 재반박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한 것도 바로 정확하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쩜 이렇게. 아니, 우리가 그 전화까지 다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죠. 아하하.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피의자는 안 나가봐서, 피의자로 나가면 그렇게 다 그렇게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면 결국 얼굴에 다 드러나긴 드러나는데요. 글쎄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선수 거부 3명 했고요. 또 중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거부하는 뭐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저도 증언 거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할 때 답변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거기서 아주 정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은 역시 이시원 비서관이거든요. 검찰 출신. 네. 피의자로 도망다니는 수법을 너무나 잘한다. 네. 검사들이 피의자를 맨날 신문하다가 본인들이 그 피의자 화법을 너무나 잘 구사를 하더라. 네.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하. 자, 한편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뭐 평가긴 한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 방은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한 방이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에서 한 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예. 그러고 그냥 압수수색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한 방이 나옵니까? 네. 그리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했던 전화도 있는데 네. 그거 포렌식한 거 아직 안 내놓고 있잖아요. 임성문 사단장의 거라든가 뭐 이시원 비서관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방은 안 나오고 정황은 그 대신 전체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아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다. 네. 이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거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한 방이 되는 한 방이 겁니다. 된 거고. 그게 한 방이라는 것이 어허. 구체적으로 정말 경로했던 목소리를 내놓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매끄러워졌다 이런 분석도 그 있고요. 사람들이 바보지. 그래서 이게 안 오는 게 맞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요, 어떤 경우에나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작전을 잘 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청문회라는 형식 때문에 네.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주요 증인들이 안 나왔으면 더 이상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가 확실해졌을 텐데 이럴 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도 나와서 반론을 펼쳐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그거를 뭐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리고 이제 반론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빨리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막 흐트러뜨리고 손이 일로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게 만들고 이러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그게 금방금방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벌써 오후 조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네. 8월 2일, 맞습니다. 7월 31일 예. 상황, 8월 2일 상황, 8월 9일 상황 정확히 그려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잘못한 거죠. 지금 입법 청문회 등이 지금 각 상임위마다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안 나오면 본인들이 좀 더 불리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예. 내일쯤에 나와야 나올 되겠죠? 것 같은데 제가 예. 보기에는 과방위 그건 청문회도 왜냐하면은 그렇고 예. 지금 과방위 금요일 같은 날 네, 과방위 했습니다. 했던 것도 그날도 방통위원장 김홍일 나오고 위원장 나와가지고 그건 못하잖아. 말을 말을 못하잖아. 못해요. 못하잖아. 안 말을 도와줘요. 못하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들어주는 네. 질문을 해주면 그거 하다가 또 그러면서 얘기하기도 답하면 하고 되는데.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재정 문제 관련된 청문회 그다음에 김건희 뇌물 사건에 대한 그렇죠. 청문회가 할 있는데 건데. 못 들어오고 못 빼길 거예요. 예, 아마 저는 들어올 그렇게 것이다. 봅니다. 안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본인들만 손해인 거예요. 저는 오늘 월요일이죠. 예. 저는 내일까지 7개 받는다. 이렇게 받고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합니다. 받고 받을 들어올 거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들어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양당 전당대회 지금 상황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민주당부터 보면 이재명 대표님 움직임은 지금 더 좀 되는 것 같고 비판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봐야 됩니까? 비판의 시선이 예. 있고요. 저는 네. 제가 만약 지금 원내에 있었으면은 저는 좀 도전도 해봤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라면 대표에.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예. 대표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다선 중진들. 뭐 5선이나 4선 이상 굉장히 되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느 계파에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문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있어요. 나와야죠. 지더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도 뭐 나름대로 줄서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당과 다르게 네. 야당은 요번이 이제 승리한 편 아니에요. 네. 승리한 편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탄핵이나 뭐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한 대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짜는 게 이 안에서의 싸움보다는 대외적으로 잘 싸우는 팀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럴 때 그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사실은 이제 중심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의 싸움, 개싸움 같은 건 덜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재미는 덜하지만 그 진용을 잘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하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서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거 나와야 안 나오면은 저도 좀 민주당원으로서 좀 부끄러울 것 뭐 같아요. 이인영원이나 박용진 전 의원, 뭐 임종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나오세요. 나오세요라고요? 지도 원래 지는 거 알고도 싸움할 때가 좋은 거고요. 나와서 그 대신 이번에 이 전당대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번에 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만약 조국 네. 대표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제1 수석으로 당선된 사람이 대표가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도전하는 사람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변고 같은 게 뭔가 변고가 생기면. 생기거나 예. 이러면은 또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수를 우리가 보는 거고 저 사람이 준비가 돼 있냐. 근데 저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조금 저걸 하는 게 이 운동권 출신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거 그냥 제가 비판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이 연대의 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고리에 강한 거를 믿고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이길 수 그거 있을 비겁한 때만. 일입니다. 네.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질 네. 때도 내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그런 태도가.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곧 사퇴를 하긴 하겠네요. 이제 뭐 아마 출마- 이번 주일에 하지 않을까요? 아하. 이번에 이제 큰 것들을 넘어가고 아마 특히 그 국회 구성만 네.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금방 하지 하실 않을까. 것이다. 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주목받는 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네, 거기 지금 개싸움이죠. 유력 후보자가 지금 공식화됐는데 4파전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자,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좀 유력해 보입니까? 아니 일단은 다들 재밌어 네. 질 거다. 네. 일단은 개싸움은 재밌습니다. 뭐 하여튼 개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이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를 보는 거는 뭐 저기 있고 누가 이길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어저께 세 명이 왜 연달아서 릴레이 윤상현 빼놓고는 네.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제가 어저게 보면서 제가 요새 개가 유행이니까 애완견 등등을 비롯해서 개. 뭐 랩독 또 워치독 또 예. 가드독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개에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를 예. 그냥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하면 제가 어저께 보면서 일단은 세 분 모두 전 세 분 모두 친윤이자 주인이 있는 개다 다. 개는 개다. 네. 왜냐하면 개는 항상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견이나 이렇게 아니라 개는 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주인이냐 아니면 자기가 귀여움을 받을 주인이냐 이런 적인데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한동훈 위원장 맞아. 반윤인 척 하지만 네. 역시 주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식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차근차근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은 워치독이 하고 싶으나 결국은 못하고 설마 내가 애완견은 아니겠지? 가드독은 할 수도 있어. 뭐 가드독. 이러면서 이제 뭐 막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나경원 의원은 제가 항상 안쓰러워하는 건데 저 애완견 아니에요. 애완견 아닙니다. 막 짖는 네. 막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참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요 성격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항상 어떤 특혜를 받았거나 자기의 소신을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꾸 애완견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의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원희룡 의원은 원팀 자기 이름대로 원팀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 원희룡 위원이야말로 정말 이 개의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더 세져요. 아하. 요번에도 보니까 주인이 확실하게 친윤이잖아요. 나는 요번에 친윤 대표로 나오는 네, 겁니다. 맞아요. 라고 네. 하니까 나는 정확하게 가드독입니다. 그러니까 월월월월 짓고요.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사냥개도 할 수 있습니다. 헌팅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짓더라고요. 애완견, 가드독, 그러니까 경비견, 그리고 지금 파수견인 척 하지만 워치독인 척 하지만은 잘 못하고 있는 한동훈. 한동훈, 애완견 아니라고 짓지만은 애완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나경원. 나경원, 정확하게 가드독인 원희룡까지. 원희룡까지. 야, 이거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이제 개로 이렇게 말씀 세 분 모두 주셨습니다. 다 주인이 있다. 네. 주인이 있는 게다. 자,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그래요. 좀 바로 다른 그 거 점에서 아닙니까? 그러는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세 분이 다 친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정체성 위기를 겪고 계세요. 네. 내가 어디에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는 건 분명하게 반윤이고 반윤이 돼야 본인의 미래도 있고 당의 미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명쾌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것 중에 이번에 확실하게 보인 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아니 뭐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예. 제안을 해서 예. 대법원장이 뽑는 검사 그건 뭐냐 하면은 친윤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보호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슨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나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특검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친윤이에요. 친윤인데 좀 아닌 척 해보는 그런 아닌 거다. 척하고 있다가 제발 좀 저 아니고 마지막에는 대타협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쪽이에요. 그 말씀대로 한통속이야 한통속. 누가 정말 친윤이냐 이게 따라서 이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봐요. 친윤 쪽에서도 지금 뭐냐면 하도 어대한이라고 그러니까. 어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뭐냐면 이제 솔직히 나경원 대표는 그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친윤 쪽으로 묶이면 네. 지금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사람하고 묶이는 거 안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본인은 친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난 친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렇게 어정쩡할 때가 사실 당내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특히 원희룡이 딱 치고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그런 나경원 위원의 그런 스탠스 때문에 도저히 이철규 위원이나 아마 용산에서도 조금 미룰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저는 원희룡을 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정보 전략으로는 괜찮은 게 자칫하면은 이제 그 1차에서 네. 과반을 먹어가 버리면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4파전이 내년이니까. 되면은요. 1차전에서 과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1차전에서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만약 저기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결선까지 가면. 결선까지 네. 가보자. 이렇게 아마 작전을 짰을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데 어저께 원희룡 대표, 원희룡 후보의 스탠스를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네. 저 가드독 가지고 국힘에 미래가 있겠냐. 야,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딱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어저께 보면서 저는 어저께 위세는 아주 등등해 보였지만 네. 원희룡 대표, 원희룡 후보의 이 스탠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네. 나경원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은 지금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맥락은 다르긴 한데 대선을 포기했어요. 대선 주자였나요 이때까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서울시장 나가시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더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선 아예 안 할 테니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럼 원희룡하고 나경원 둘 중에 나경원 후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마 당내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네. 하여튼 친윤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윤석열한테 한번 팽당한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되는데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약간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낫지 않냐.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불안하다. 네. 이거고. 원희룡은 야, 너무- 저거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아. 아니냐. 그래서 야, 이럴 바에 나경원으로 딱 해가지고 중간 정도가 중간 되니까. 정도로 해가지고 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경원이 3등 할 거라고 그러는데 나경원이 2등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어. 용산에서 이렇게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네. 김기현 전 대표 하듯이 네. 막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막 밀고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미 밀었잖아요. 아, 그게 픽업했잖아요. 원희룡 원희룡입니까? 픽업했잖아요. 아, 원희룡 픽업했고요. 예. 원희룡 픽업한 거는 뭐 확실하게 저기 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을 주저앉히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안 하는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원희룡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다 그 생각할걸요. 네. 여차직하면은 탈당, 출당 시킬 거다. 아. 원희룡은 못 할 겁니다. 예. 원희룡은 절대로 못 해요. 원희룡은. 근데 나머지 나경원이나 한동훈은 필요시에는 탈당, 출당 얘기가 대통령 나올 출당, 거거든요. 탈당 얘기. 윤상현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은 살아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은 오고 가고 하는 거지만 당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네. 특검에 관련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용산에서는 더 아득바득 뭐 원희룡을 하고 싶겠으나 마음대로 안 될걸요. 그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용산 특히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자꾸 개입하게 되면 이거 위법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게 쌓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동안 하도 해놓은 일이 많이 쌓이다가 만약 탄핵 국면이 되면은 네.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는 뭐 아마 그렇게 나서서는 못할 겁니다. 가령 이철규 의원이 네.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뭐 친윤위원이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뭐라고 의원이니까. 예. 못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대로 지난번 전당대회만큼 개입하기는 어려울 지난번에 것이다. 이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2%. 2%짜리를 올려가지고 꼬레비 했던 사람을 올려서 대표를 1등 시킨 만들었는데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해요. 절대 안 될 네. 것이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한동훈 당원들이 그렇게 불안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 말씀처럼 참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은 한동훈이 이제 지지를 하지만 대통령 없이 갈등이 있는 모습을 또 싫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저께 한동훈 예. 뭐 저도 어저께 그냥 고통을 예. 참으면서 세 분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예, 예. 오히려 안정감은 나경원이 제일 있었습니다. 아. 근데 한동훈은 어저께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치 경력이 없는 분이 나와서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나와서 한 정도의 스탠스도 네. 지금 이제 더 파고들 거예요. 그렇죠. 저 이제 그 네. 파고드는 거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제 눈에도 반윤인 척하면서 친윤인데 주인 있는 개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겠냐고요. 되겠냐.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정도 스탠스 가지고는 마음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준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위험인 거 압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해야 그나마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의 한동훈 후보를 보면은 그런 결기가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안정적인 그냥 나경원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님, 지금처럼 하면은 어대안 안 됩니다.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 방송 출연했더라고요. 아마 첫 방송 출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하루에 최소한 6개는 하셔야 됩니다. 아, 또 하게 되면 또 예전에 이게 이준석 대표는 12개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6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방송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저는 조금 모르겠거든요. 안 해보셨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방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늡니다. 늘죠. 예. 뭐 늘죠. 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